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장바오원의 하버드의 사생활입니다. 하버드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을 가진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하버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지필하는 작가들은 중국 저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하버드의 사생활 역시 중국 최고의 청소년 교육 분야 권위자인 장바오원이 쓴 책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데에는 하버드 대학교를 연구하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장바오원은 오랫동안 청소년 교육과 세계 명문대학의 학습법을 연구해 왔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꿈을 독려하고 응원하며 세계로 나아가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저서로는 청춘이 본받아야 할 30가지의 성품, 건강한 청소년 심리 교육을 위한 이야기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의 철학 수업, 행복 수업, 인생 수업 등 다양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들이 있지만 하버드 대학교를 진학하고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그 수업의 외적인 활동들에서 사회를 진출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아르바이트, 사교 활동들이 그것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사교 활동,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의 활동보다는 학원을 가거나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개인 시간이 거의 없고 학원에 가거나 공부방 또는 과외를 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왠지 하나의 지구이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의 서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버드 졸업생 왕커는 어떤 하버드생에게 물어보든지 간에 모두가 강의실 밖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버드와 다른 대학의 차이점이죠. 학생들이 강의실 밖에서는 리더, 사회개혁가, 언론인, 사회봉사자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것이 하버드의 강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단 하버드 대학교에서만 이런 활동을 장려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는데요. 저자의 말처럼 운명은 자신의 손 안에 장악하고 있으며 엘리트로 사는 삶과 평범한 삶에 대한 선택권은 온전히 스스로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똑같은 대학생이어도 결국 삶의 결과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에 다가가고 삶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버드는 역량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배울 것인지, 더 많이 배우는 방법이 무엇인지, 되기 위해서 배우고, 하기 위해서 배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라는 5개의 파트로 하버드의 사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생들은 봉사활동, 스포츠활동, 클럽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과외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확연하게 달랐던 것은 자원봉사 활동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사회에서 받은 것을 사회로 환원한다는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매주 평균 5시간 정도를 자발적으로 진행하며 우리나라처럼 단순히 입시와 취업을 위해서 봉사활동에 목매는 것과는 다른 점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자발적인 봉사활동은 도덕교육과 자연스럽게 결합된다는 것도 책에서는 언급합니다. 대학에서 지식을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크게는 삶을 배우는 곳이라고 합니다. 공부 이외의 생활 역시 하버드생들에게는 교육이며 소규모 커뮤니티를 자발적으로 만들어 서로 돕는 법을 배우고 깊은 우정을 나누며 함께 공부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버드의 최종 목표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들지 못한다면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관리는 하버드생들에게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버드생들은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2개에서 3개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놓치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들은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제대로 하는 일이 일의 효율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고 집중력을 높여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거나 시간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 관리 역시 본인이 목표로 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100가지에 능통하고 1가지에 통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강의실 밖에서 배우는 내용과 캠퍼스 밖의 생활, 그리고 졸업 후의 삶을 연결해주는 멀티 교육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학습뿐 아니라 사교 활동 등이 사회로 진출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하버드의 멀티 교육은 한 개인이 전반적으로 발전해야 지식, 사상, 재능 등 각 측면에서도 완숙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고 사회의 요구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들 사이에서 학생들이 질문의식을 가지면 버릇이 없다고 우리나라 교육자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수가 제시한 주장에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교학 상장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은 부모님의 삶을 이어가는 것도 아니고 타인의 경력을 간단하게 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크 주커버그에게 제2의 빌 게이츠라는 모자를 씌우려고 하는 것을 주커버그는 왜 자신이 빌 게이츠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반문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와 오피스를 기반으로 성장했으나 그는 인터넷, 페이스북과 함께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바라는 대로 생활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중고 인생뿐이라고 합니다. 젊다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삶을 제대로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핑계를 댄다는 것은 하버드생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버드생들에게는 젊음이 새로운 시각, 새로운 방법을 떠올리게 하는 새로운 힘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고정관념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잘못된 경험으로 인해서 그릇된 길을 걷지 않고 실패의 그림자에 매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책에 나온 사례로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겨우 43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나이만으로 그의 성숙 여부를 판단했다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내각의 평균 연령을 현저하게 낮추면서 놀랄만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도전과 책임 앞에서 젊음을 변명의 구실로 삼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학연, 지연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올바르지 못한 우리나라의 학연, 지연과는 달리 하버드에서는 사교 능력과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하버드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사교 능력은 인생의 필수 과목이라고 이야기하며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교제 능력과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교 능력은 감성과 지성을 드러내는 만큼 배양에서 일처리 능력과 리더십, 발표력, 조직 협동력을 단련해야 하는데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버드생끼리만 일을 한다는 가정을 하고 사교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며 사교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버드생들에게는 엄격한 요구, 엄격한 생활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단련과 제약이 그들을 최고의 대학의 문에 들어서게 했으며 그 안에서도 최고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라고 하는데요. 에버트 로렌스 로웰 하버드 전 총장은 규율과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사회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에 부족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 행위에 대한 기준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기준은 법이 강요할 수 있는 규칙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으며 가장 중요한 미덕인 정의, 신중함, 자제력과 강인함은 하버드생들에게 최고의 학생으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다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버드생들은 명확한 목표가 있으며 한 가지의 일에 집중하고 시간 관리 능력을 기르고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가짐부터 바꾸고 스스로의 신념을 통해 가치를 평가하면서 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가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핑계가 될 수 없으며 용서받았다고 해서 요구치를 낮추면 안 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로렌스 서머드 하버드 전 총장은 인류대학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생각의 가치가 생각하는 사람의 지위가 아닌 인품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버드의 교수들은 연구활동과 강의 지도 모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혁신적인 일을 하길 바란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학생들은 교수가 세운 가설이나 이론을 검증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꺼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교수들이 권위라는 것을 등에 업고 자신이 권위자라고 생각하면 자만심에 빠져 자신을 닫고 권위의 영광에 사로잡혀 새로운 것들을 개척하려는 원동력을 잃게 된다고 하는데요. 모방하려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학생들 역시 권위를 맹신해서 독립적인 사고와 혁신을 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도 권위를 내려놓고 학생들 역시 권위를 쫓지 않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와닿았던 문단은 놀기와 학업이 완전히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어떻게 노는가에 대한 것이며 의미 있고 수준 있게 노는 것은 학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이 되며 개인의 인격 형성과 개선에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절대 해롭지 않다는데요. 그래서 똑똑한 학생들은 놀기를 마다하지 않고 훨씬 더 재미있게 논다고 합니다. 수준 있게 논다는 기준은 물론 다르겠지만 적어도 사교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협동심과 자기 주장을 하는 능력, 배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능력, 이해심 등을 배울 수 있다면 그 사교 활동은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생들의 삶에 유익하고 좋은 면만 보여줬을 것이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왜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하지 못할까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대학생들도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학교가 끝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인 것을 한다는 생각에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거나 학교 교사를 멘토 삼아 함께 공부를 하거나 자신이 되고 싶은 직업군을 탐방하러 가거나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교육에서 유토피아적인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도 하버드 대학교와 같은 학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인 장바오원의 하버드의 사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